소독약 냄새가 지독하게 코를 찔렀다. 한지원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한때 강철 같던 남자는 이제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한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그가 아직 이 세상의 존재함을 알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아버지의 작은 기술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그날부터 시간은 멈췄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빚의 무게가 지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알았다. 한지원은 국내 최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재무 분석가이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였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길었고 아버지를 무너뜨린 거대한 힘 앞에서 그녀의 능력은 아직 칼을 뽑지 못한 검과 같았다. 병원비 청구서는 매주 그녀의 희망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절망이 발끝에서부터 차오르던 바로 그 순간 그가 나타났다. 병실 복도 끝에서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이 밀려왔다. 구두 소리는 침묵을 깨뜨리며 다가왔고 병원의 무채색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완벽한 실루엣이 멈춰섰다. SJ그룹의 총수 강태준. 대한민국 경제계의 포식자. 그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눈으로 지원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가치를 매기는 감정사의 그것과 같았다. 한지원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곧바로 서류 가방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또 다른 독촉장이나 압류 통지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안이었고 동시에 협박이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진 빚, SJ그룹이 교묘하게 사들인 채권의 총액이 적힌 문서였다. 숫자는 천문학적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혼 계약서였다. 내 할아버님의 유언이 까다로워서 말이지.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말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1년. 정확히 1년만 내 아내 역할을 해주면 돼. 그럼 이 빚 전부 없던 일로 해주지. 병원비는 물론이고. 그는 마치 값싼 물건을 흥정하듯 말했다. 한지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은 장본인일지도 모르는 바로 그 SJ그룹의 수장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의 삶 자체를 담보로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경멸과 증오가 이글거렸다. 당신, 선택은 자유야.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알겠지. 태주는 지원의 반응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무심하게 말을 잘랐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늘 자정까지 결정해. 이 서류에 서명하든가 아니면 당장 이 병실에서 아버지를 끌어내고 모든 걸 차압당하든가. 그의 잔인함에 지원은 숨이 막혔다. 그는 그녀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였고 포획이었다. 아버지를 살려야 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텨야 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강태준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결의와 날카로운 지성으로 번뜩였다. 언젠가 이 남자의 오만한 세상을 반드시 무너뜨리리라. 그녀는 그 순간 맹세했다. 좋아요. 하죠. 그 결혼.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승리자의 여유였지만
그는 지원의 눈빛에 담긴 섬광을 미처 읽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그저 돈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난한 여자로만 판단했다.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는 즉시 비서를 불렀고 비서는 공증인을 대동한 채 나타났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지원은 펜을 쥐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한지원 그녀의 이름을 적으며 그녀는 자신의 영혼 일부를 파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복수를 위한 첫걸음임을 직감했다. 계약서의 서명이 완료되자 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사흘 뒤다. 준비하도록 해. 내 아내로서 필요한 것들은 비서가 처리할 거다. 그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상속 문제 해결에만 있었다. 지원은 텅 빈 복도에 홀로 남았다. 손에 쥔 계약서는 차가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의 평온한 얼굴. 그녀는 다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태준, 당신은 나를 잘못 건드렸어. 당신의 성에 스스로 들어가는 이 가난한 여자가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테니까. 사흘 뒤 결혼식은 언론의 거대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진행되었다. SJ그룹의 강태준 회장과 평범한 집안의 여성 한지원. 언론은 현대의 신데렐라 스토리라며 떠들어댔지만 지원은 그저 완벽하게 조종되는 인형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웨딩드레스의 무게보다 그녀를 짓누르는 것은 모멸감과 복수심이었다. 태주는 대회용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신랑을 연기했다. 그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지원의 허리를 감쌌지만 그의 손길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다. 마치 값비싼 트로피를 다루는 듯한 소유욕과 통제욕만이 느껴졌다. 지원은 그의 연극에 맞춰주며 순종적인 신부의 미소를 지었다. 성대한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최고급 마감재로 꾸며진 내부는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마치 태준 그 자신을 닮은 곳이었다. 여기서 지내게 될 거야. 태준이 재킷을 벗어던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결혼식장의 다정함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차가움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할아버님의 유언 집행이 시작돼. 그때까진 완벽한 부부처럼 보여야 하니 오늘 밤은 여기서 묵지. 지원은 짐짓 긴장한 척 혹은 순진한 척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 공간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조를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분석을 시작하고 있었다. 저 벽에 걸린 스마트 패널은 중앙 서버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태준의 개인 서재는 어디일까? 태준은 그런 지원의 속내를 알 리 없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 조용히 내 눈에 거슬리지 않게 1년을 버티는 거야.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SJ그룹의 며느리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체면치레만 해. 할 수 있겠나? 네. 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지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순종적으로 들렸다. 태주는 그 모습에 만족한 듯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완전히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 이력을 대충 훑어봤을 뿐 그녀가 가진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바로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긴급한 비즈니스 콜인 듯했다.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급한 용무가 생겼다. 나가봐야겠어.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방은 저쪽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집사에게 말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쾅!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한지원 혼자 남았다. 그녀를 억누르던 태준의 존재감이 사라지자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순종적인 신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차갑게 타오르는 불꽃, 그리고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에 거추장스러운 장식들을 거칠게 뜯어내기 시작했다. 값비싼 실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가져온 작은 가방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녀가 직접 개조한 초소형 USB와 해킹 장비들을 꺼냈다. 단 하룻밤. 지원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1년을 주었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룻밤이었다. 그가 자신을 가난한 여자로 규정하고 무방비하게 자신의 영역에 들여보낸 바로 오늘 밤. 네가 준 기회야. 강태준. 지원은 태준의 서재로 향했다. 문은 최고급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평범한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테스트해 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져온 소형 패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다. 서재 내부는 그의 성격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SJ그룹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을 그의 개인 서버와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지원은 의자에 앉아 자신의 USB를 서버에 숨겨진 포트에 연결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라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구축해 놓은 방화벽을 하나씩 우회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그녀는 돈을 훔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그리고 그를 무너뜨릴 무기를 찾으러 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몇 겹의 암호화된 폴더를 뚫고 들어갔을 때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이라는 이름의 폴더. KJH. 그녀 아버지의 이니셜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적대적 인수가 아니었다. SJ그룹, 정확히는 강태준과 그의 최측근인 박 부회장이 주도하여 아버지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의도적으로 회사를 파산시킨 증거들이었다. 내부자 거래, 주가 조작, 특허 탈취, 그리고 아버지의 사고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 아버지가 진 빚조차도 그들이 만든 함정이었다. 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다. 강태준은 아버지를 파괴하고 그 파괴의 대가로 얻어낸 빚을 이용해 그녀까지 속박하려 한 것이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지원은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보안 드라이브로 복제하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이 지배한다고 믿는 저 화려한 도시. 하지만 그는 몰랐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의 심장부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심어졌다는 것을. 날이 밝아올 무렵 지원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다시 순진한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강태준이 돌아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가난한 여자는 그의 발밑에 굴복했다고. 하지만 하룻밤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은 완전히 되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뀌었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펜트하우스에 완벽한 온도 조절 시스템을 비웃듯 유리를 두드렸다. 한지원은 침대에서 소리 없이 일어났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녀가 겪은 일은 단순한 정보 탈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서막이었고 그녀는 이미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깃발을 꽂았다. 강태준이 돌아오기 전 그녀는 다시 완벽한 신데렐라의 가면을 써야 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그가 준비해둔 값비싼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가 거실로 나왔을 때 동이 트기 시작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펼쳐졌다. 어젯밤 그녀가 해킹한 바로 그 서재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원은 주방으로 향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모님 일어나셨습니까? 여자는 놀란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깍듯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재단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지만 하룻밤 만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가난한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가늠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일찍 일어났네요. 마실 것 좀 준비해 줄 수 있나요? 따뜻한 물이면 돼요. 지원은 의도적으로 부드럽고 약간은 주눅든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어젯밤의 차갑고 날카로운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부터 한지원 SJ그룹의 안주인이자 강태준의 순종적인 아내, 그 역할을 연기해야 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밤새 긴급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강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특유의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거실에 서 있는 지원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아침 일찍, 그것도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자신을 맞이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아직 안 자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졌다. 그녀를 아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간에 들여놓은 불필요한 가구처럼 취급했다. 어젯밤 그가 보여준 경멸과 정확히 일치하는 태도였다. 기다렸어요. 밤새 일하셨는데 피곤해 보여서요. 지원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 반 두려움 반을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연기를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이 여자는 돈 때문에 자신에게 복종하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다고. 쓸데없는 짓. 태주는 냉정하게 내뱉었다. 내가 어젯밤에 말했을 텐데 넌 그저 내 눈에 띄지 않게 1년 동안 그림자처럼 지내면 돼. 이런 식의 아내 노릇은 필요 없어. 역겨우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원의 가슴에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지원에게 그 말은 어떤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오만함이 그녀의 계획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전 그저. 지원은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오늘 할아버님의 유언 집행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뭘 준비해야 할지. 그녀는 철저하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순진하고 어리숙한 아내를 연기했다. 태주는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준비, 넌 그냥 내 옆에 병풍처럼 서 있기만 하면 돼. 입은 다물고 고개는 숙이고 그게 네가 할 유일한 일이야. 그는 지원을 지나쳐 자신의 침실로 향하려다 멈춰 섰다. 아,
그리고 이 집안의 물건들 함부로 손대지 마. 특히 내 서재는 출입 금지야. 알겠나? 네, 명심할게요. 지원의 대답에 태주는 만족한 듯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침실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 지원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출입 금지. 이미 늦었다, 강태준. 그녀는 집사가 가져다 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셨다. 이제 이 거대하고 차가운 성에서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여야 했다. 그날 늦은 아침 강태준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SJ그룹의 창업주이자 강태준의 조부인 고강 회장의 유언 집행이 시작되었다. 지원은 태준이 명령한 대로 값비싼 옷을 입었지만 화장기 없는 얼굴로 그의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에 압도당한 듯 겁에 질린 표정을 유지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태준의 예상대로였다. 그가 SJ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조항. 그리고 그 조건으로 결혼 후 1년간의 혼인 유지가 명시되어 있었다. 태주는 이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과 계약 결혼을 감행한 것이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지원은 방안을 조용히 관찰했다. 태준의 곁을 지키는 박 부회장. 어젯밤 그녀가 확인한 데이터 속에서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그는 지원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서류로 눈을 돌렸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순진해 보이는 여자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유언 집행이 끝나고 변호사들이 돌아갔다. 태주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지원에게 다가와 수표 한 장을 내밀었다. 첫 달 내 용돈이다. 이걸로 네가 필요한 것들을 사도록 해. 내 아내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유지해야 할 테니. 금액은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모욕이었다. 그녀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그의 방식이었다. 지원은 두 손으로 공손히 수표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이 감격 때문인지 굴욕 때문인지는 태준의 관심밖이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공식 석상에 나가야 할 수도 있어. 내 비서가 일정을 관리해 줄 거다.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내 명성에 흠집내지 마. 태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아마도 어젯밤의 긴급회의 뒷수습과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제국을 공고히 할 계획에 몰두할 터였다. 지원은 홀로 거실에 남았다. 손에 쥔 수표가 종이장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 SJ그룹의 사모님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얻었다. 그리고 이 직함은 그녀가 그의 세계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강태준이 원하는 대로 순종적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를 연기했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자선 파티에 참석했으며 다른 재벌가 부인들과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SJ그룹과 관련된 인물들, 그들의 약점, 그리고 숨겨진 관계들을 조용히 수집했다. 아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운 좋게 팔려온 가난한 여자 정도로만 취급했다. 그녀의 어눌한 말투와 순진한 표정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들의 경멸과 무시가 오히려 지원에게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지원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강태준이 사업상의 이유로 집을 비우거나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그녀는 자신만의 전쟁을 치렀다. 그녀는 어젯밤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증거 수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SJ그룹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강태준과 박 부회장이 구축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지도처럼 그려나갔다.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방식 그대로 그녀는 그들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낼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암호화된 거래 내역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강태준의 서재에서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더 깊은 증거,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부회장에게 접근해야 했다. 그는 강태준의 가장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지원은 박 부회장의 개인적인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원은 태준과 함께 한 공식 만찬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는 박 부회장도 있었다. 지원은 일부러 와인을 자신의 드레스에 쏟는 실수를 저질렀다. 어머, 죄송합니다. 그녀는 당황한 척하며 소란을 피웠고 그 틈을 타 박 부회장의 휴대폰에 아주 잠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치듯 지나간 그 몇 초 동안 초소형 복제 장치가 그의 휴대폰 뒷면에 부착되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원은 박 부회장의 휴대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미러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앞에 새로운 비밀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성 안에서 괴물을 키우고 있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언제나 차가웠다. 한지원은 이제 그 차가움이 익숙했다. 남편이라는 남자는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밖에서 보냈고 그녀에게는 그것이 완벽한 기회였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2주가 흘렀다. 겉으로는 순진무구한 재벌가 며느리의 삶에 적응해 가는 듯 보였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이 화려한 감옥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그녀는 지금 서재가 아닌 손님용 방으로 위장된 자신만의 작은 작전실에 앉아 있었다. 강태준이 사준 최고 사양의 노트북은 이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2개의 분할된 창이 띄워져 있었다. 왼쪽은 결혼 첫날 밤 강태준의 서버에서 복제해낸 파일의 분석 자료였다. 오른쪽은 지난 2주간 박 부회장의 휴대폰에서 실시간으로 흘러나오는 데이터였다. 첫날 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불법 인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기업을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잔인한 시나리오였다. 아버지의 특허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내부자 매수, 고의적인 불량, 부품 공급을 통한 신뢰도 하락 유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사고 직전에 오고 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까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과거의 범죄였다. 강태준과 박 부회장은 이미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확신하고 있을 터였다. 지원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현재를 올가맬 증거였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박 부회장의 휴대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박 부회장은 강태준의 충실한 개였지만 동시에 교활한 늑대이기도 했다. 그는 강태준 몰래 자신만의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었다. 지원은 그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클라우드 계정을 찾아냈고 그 안에서 이중 장부를 발견했다. SJ그룹의 공금을 횡령하고 하청업체를 압박해 리베이트를 받은 내역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로는 부족해. 이건 박 부회장의 꼬리를 자르는 것밖에 안 돼. 지원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그녀의 목표는 박 부회장이 아니었다. 강태준, 바로 그 오만한 포식자의 심장을 꿰뚫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박 부회장의 암호화된 메시지 로그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두 남자가 사용하는 은밀한 비공개 채널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부회장이 아니었다. 공범 그 자체였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로그 파일을 열었다. 날짜는 아버지의 사고 바로 전날이었다. 박 KJ 이치건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브레이크 문제는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흔적은 남지 않을 겁니다. 강조와 사고든 아니면 그가 감당 못할 절망이든 우리는 결과만 얻으면 돼. 채권 매입은 박 예정대로 완료. 이제 그 딸이 미끼를 물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완벽한 부채에 덧띱니다. 지원의 호흡이 멎었다. 브레이크 문제. 부채의 덧. 눈앞이 아찔해졌다. 단순한 경영권 탈취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그 사고에서 살아남자 의식불명에 빠진 아버지를 빌미로 그 빚을 이용해 자신을 손에 넣으려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겨냥한 거대하고 치밀한 함정이었다. 그녀가 겪었던 절망,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애절함, 그리고 강태준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순간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꼭두각시의 춤에 불과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눈물이 쏟아지는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강태준. 그녀가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증오와 함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네가 날 덫에 가뒀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틀렸어. 네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바로 이 순간 쿨디어는 완전히 나우 엔지역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쪼들리던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서 모든 비밀을 손에 쥔 유일한 존재였다. 강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감금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짐승의 목줄을 쥔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다. 지원은 심호흡을 하며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했다. 이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강태준은 SJ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고, 최악의 경우 그녀와 아버지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려면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썩어 들어가게 만들어야 했다. 첫 번째 목표는 강태준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인 박 부회장이었다. 그를 먼저 제거해야 강태준을 고립시킬 수 있었다. 지원은 박 부회장의 개인 비리, 특히 그가 관리하던 비자금 내역만을 따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SJ그룹이나 아버지의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 자료가 터진다면 박 부회장은 강태준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익명으로 처리된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낼 단 한 사람을 골랐다. 대기업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서진영. 그녀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첫 번째 선물이야 박 부회장. 지원은 박 부회장의 개인 비자금 내역과 차명 계좌 정보가 담긴 암호화된 파일을 첨부했다. SJ그룹 내부 고발자라는 발신인 이름으로. 그녀는 파일에 간단한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더 거대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탐욕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지금 저 도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가난한 여자라고 불렀던 존재가 그의 세계를 뒤흔들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의 가면을 썼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강태준은 신문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쓸데없는 기사들 뿐이군. 그는 신경질적으로 신문을 던졌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연기된 걱정을 담고 있었다. 아니, 신경 쓸 것 없어. 태주는 지원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업에 대해 이해할 능력조차 없다고 단정하고 있었다. 지원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지금은 아니겠지. 하지만 곧 당신은 내 존재 자체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될 거야.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아침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아내 한지원. 그 이름은 그녀에게 무거운 갑옷이자 동시에 가장 완벽한 가면이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재벌가 며느리의 삶에 완벽하게 녹아든 듯 보였다. 아침에는 강태준의 비서가 가져다주는 스케줄을 확인하고 낮에는 청담동의 최고급 샵에서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주는 옷을 입었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온화하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으며 시선은 강태준의 발끝을 넘지 않았다. 사모님, 오늘은 SJ그룹 창립 기념 가족 만찬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7시까지 로비에서 준비하고 계시라고. 집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사무적이었다. 지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알겠어요. 늦지 않게 준비할게요.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집사는 만족한 듯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강태준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회장님의 새로운 장식품 정도로 취급했다. 그들은 몰랐다. 그녀가 입는 드레스의 질감, 그녀가 마시는 차의 향,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감각을 곤두세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강태준의 통화 습관, 박 부회장의 방문 주기, 심지어 집사들 사이의 미묘한 권력 다툼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SJ 그룹의 생태계가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SJ 그룹 본가의 만찬장은 화려했지만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의 사촌이자 그룹 내 유일한 경쟁자인 강민혁 이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와인을 권했다. 형수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준이 형이 이런 미인을 어디서 찾았는지.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번뜩였다. 지원은 짐짓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세요, 이사님. 전 아직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녀는 강민혁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힐끗 보았다. 어젯밤 그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최근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준의 눈을 피하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이 정보 또한 자신의 머릿속 지도에 조용히 저장했다. 만찬 내내 지원은 강태준의 그림자처럼 행동했다. 강태준의 고모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집안을 묻고는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어디 가문이라 했지. 쯧쯧 태준이도 할아버님 유언 때문에 별 수 없었나 보군. 지원은 그 모욕을 묵묵히 받아내며 오히려 그들의 오만함 속에서 정보를 찾았다.
그들은 그녀를 위협으로 인지하지 않았기에 중요한 대화들을 그녀 앞에서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박 부회장이 한쪽 구석에서 몇몇 임원들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들의 입모양과 제스처, 그리고 강태준을 힐끗거리는 시선을 통해 지원은 그들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훈련된 분석 능력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인간의 행동 패턴까지 읽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연기에 지극히 만족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경쟁자들 앞에서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을 과시하듯 지원의 어깨를 감쌌다. 피곤한가 보군.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 내 아내로서의 역할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소나기의 힘은 경고와도 같았다. 지원은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종이 그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강태준은 만찬에서의 승리에 도취한 듯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사업 관련 통화를 시작했다. 그가 자신만의 승리를 만끽하는 동안 지원은 그녀만의 전쟁터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작전실 손님용 방으로 위장된 그곳의 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그녀는 이곳의 보안 시스템을 자신의 방식으로 강화해 두었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노트북을 켜자 어둠 속의 복잡한 데이터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강태준의 서버에서 복제한 원본 데이터와 박 부회장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정보, 그리고 오늘 만찬에서 얻은 관찰 결과가 나란히 펼쳐졌다. 이것이 그녀의 진짜 이중생활이었다. 낮에는 순진한 아내, 밤에는 치밀한 전략가. 그녀는 강태준의 부패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비자금의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계, 법조계, 언론계까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힘은 그 카르텔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은 바로 이 네트워크에서 나왔다. 지원은 데이터를 분류하고 인물 관계도를 그렸다. 강태준을 중심으로 박 부회장이 행동대장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강민혁 이사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내부의 적들. 그녀는 이 복잡한 생태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야 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박 부회장의 프로필 위에서 멈췄다. 새벽 3시. 강태준은 통화를 마치고 침실로 향하다가 손님용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지원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굳어 있었다. 태준의 눈에 비친 것은 재테크나 명품 쇼핑 따위의 화면이었다. 지원이 미리 준비해둔 위장 화면이었다. 그녀는 그가 접근하는 것을 이미 소리와 공기의 흐름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아직 안 자고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지원은 화들짝 놀란 척하며 노트북을 덮었다. 그냥. 앞으로 파티 같은 데 가려면 알아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실수해서 회장님께 누가 될까봐.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떨리는 듯 완벽하게 연기되었다. 태주는 그녀의 변명을 비웃었다. 쓸데없는 걱정. 넌 그냥 지금처럼만 하면 돼. 생각 같은 건 할 필요 없어. 그건 내 몫이니까.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그녀의 모든 행동이 자신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 감춰진 차가운 분노와 지성을
전혀 읽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만족한 듯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지원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생각 같은 건 할 필요 없어. 그의 오만함이 바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위장 화면이 사라지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창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박 부회장을 무너뜨릴 첫 번째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개인 비자금 내역, 특히 그가 강태준 몰래 빼돌린 자금의 흐름이었다. 이것은 강태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그의 가장 신이 많은 팔을 잘라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을 만들 수 있었다. 이제 이 카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려줄 사람이 필요했다. 지원은 언론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서진영 기자, 대기업 저격수로 유명한 그녀의 기사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그녀는 감정적이지 않았고 오직 팩트로만 승부했다. 완벽한 전달자였다. 지원은 서진영 기자에게 보낼 첫 번째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펜트하우스 새벽이시, 한지원은 자신만의 작전실에서 모니터의 푸른 빛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첫 번째 카드 박 부회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박 부회장이 강태준 몰래 관리해온 차명 계좌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기록, 그리고 그가 내연녀에게 선물한 고가의 부동산 계약서 사본까지 그의 개인적인 부패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들만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지원에게는 이 자료가 강태준의 거대한 범죄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돌멩이였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사건이나 SJ그룹의 구조적 비리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배제했다. 지금 터뜨리기엔 너무 거대했고 강태준이 즉각 방어 태세를 갖출 것이 뻔했다. 목표는 오직 하나, 강태준의 가장 유능한 손인 박 부회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강태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중 프록시 서버와 보안 VPN을 이용해 자신의 IP 주소를 수십 개국을 거치도록 우회했다.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리고 마침내 탐사보도 전문 매체 더 코리아의 서진영 기자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발송했다. 발신인은 SJ의 그림자, 서진영 기자에게 SJ그룹의 부패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깊다. 우선 박 부회장의 개인 금고부터 열어보라. 첨부된 파일은 그가 훔친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 진실을 파헤칠 용기가 있다면 이것을 시작으로 삼아라. 후속 자료는 당신의 보도를 보고 결정하겠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지원의 손길은 단호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같은 시각 서진영 기자는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다음 기획 기사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끈질기고 겁없는 기자로 통했다. 수많은 제보 메일이 쏟아졌지만 대부분은 쓰레기이거나 조작된 음해용 자료였다. SJ의 그림자가 보낸 메일도 그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첨부된 파일의 암호를 풀고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제보와 차원이 달랐다.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 번호, 정확한 거래 날짜와 금액 페이퍼 컴퍼니의 등기 서류까지 자료는 지독할 정도로 정교하고 완벽했다. 이건 진짜다.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SJ 그룹 그리고 박 부회장. 거대한 사냥감이
그녀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자료를 검증했다. 그녀가 가진 해외 정보원을 통해 계좌의 실제 여부를 확인했고 등기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파악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서진영은 확신했다. 이것은 SJ그룹 내부, 그것도 박 부회장과 매우 가까운 누군가가 보낸 치명적인 사실이었다. 이틀 후 더 코리아의 온라인판 헤드라인이 터졌다. 단독 SJ그룹 박 부회장 수백억 대 차명 비자금 운용 의혹. 스위스 계좌 포착 기사는 순식간에 재계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SJ그룹의 막강한 언론 통제력 때문에 주요 방송사나 신문들은 이 기사를 애써 외면했지만 이미 불은 붙었다. 증권가 정보지 찌라시가 미친 듯이 돌았고 S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SJ그룹 회장실. 강태준은 자신의 태블릿 PC에 뜬 기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가 태블릿을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박 부회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그 앞에 서 있었다. 회장님, 그것은. 박 부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는 이 기사가 어디서 터졌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의 비밀 금고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강태준이 포효했다. 그는 해외 MA 건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런 스캔들이 터진 것에 격분했다. 당신 일 처리를 이따위로밖에 못해. 내가 당신 뒤처리나 하라고 이 자리에 앉힌 줄 알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건 분명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짓입니다. 아마 강민혁 이사 쪽이거나 아니면 경쟁사인 태성그룹일 겁니다. 박 부회장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며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 애썼다. 누가 했든 당장 마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사를 내려. 그리고 이 정보를 흘린 쥐새끼 반드시 찾아내. 내 말 알아들어. 강태준은 박 부회장의 무능함에 치를 떨었지만 지금 당장 그를 내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일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그는 박 부회장이 아니라 이 정보를 흘린 내부의 적에게 분노를 돌렸다. 그의 의심은 오직 자신의 사업 경쟁자들과 권력 다툼을 벌이는 사촌들에게로만 향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강태준은 서재에 틀어박혀 연신 고함을 지르며 통화를 이어갔다. 한지원은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쓴 채 집사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우연히 서재 앞을 지나가다가 태준의 대화를 들었다. 강민혁 그 자식 짓인가 아니면 태성놈들인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당장 법무팀과 보안팀 총동원해서 놈들 뒷조사 싹 다 해. 지원은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완벽했다. 강태준은 정확히 그녀가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신의 집안에 진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서재로 가져갔다. 노크 소리에 태준은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저녁 드셔야 할 것 같아서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지원은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차를 내밀었다. 그녀의 순진무구한 눈망울을 본 태준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졌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더러운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신이 통제하는 인형일 뿐이다. 됐어. 입맛 없어. 나가봐. 그는 차갑게 말했지만 지원의 존재가 잠시나마 그의 분노를 환기시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업이나 암투에 대해 1%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지원은 조용히 물러나왔다. 첫 번째 돌멩이는 성공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박 부회장은 이제 자신의 비리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고 강태준은 엉뚱한 곳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SJ그룹이라는 견고한 성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지원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다음 계획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박 부회장의 스캔들은 SJ그룹을 거세게 흔들었다. 강태준은 막강한 자본력과 언론 통제력을 동원해 기사를 덮으려 애썼지만 이미 부른 소셜미디어와 증권가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박 부회장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그의 리더십과 도덕성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났다. 강태준의 가장 예리한 칼날이 무뎌진 순간이었다. 태준은 여전히 이 모든 사태가 경쟁자들의 소행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강민혁 이사를 비롯한 반대 세력을 향한 보복을 지시했다. SJ그룹 내부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소란스러웠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지원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며칠 후 펜트하우스의 저녁 식사 자리는 살얼음판 같았다. 강태준은 식사 내내 날카로운 표정으로 태블릿만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분노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오늘 MA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들었어요. 잘 되고 있죠. 지원이 의도적으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해외 합병권에 목을 메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SJ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 걸린 문제였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태주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녀가 MA라는 단어의 뜻이나 제대로 알까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이상했다. 집안의 하인들까지 회장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떠는 이 상황에 정작 그녀는 너무나 태연했다. 겁에 질린 기색도 호기심에 들뜬 기색도 없이 그저 덤덤하게 음식을 씹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맑고 투명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았다. 태주는 순간적으로 불쾌한 위화감을 느꼈다. 저 여자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그는 자신의 생각을 지웠다. 말도 안 돼. 그녀는 그저 돈에 팔려온 무지한 여자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그 순간의 의심을 덮어버렸다. 식사나 마저 해. 그날 밤 강태주는 긴급 화상회의를 위해 서재에 틀어박혔다. 지원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는 이번에는 박 부회장의 개인 비리가 아닌 강태준의 심장, 즉 그의 사업 자체를 겨냥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서버에서 빼낸 자료와 박 부회장의 통화 내역을 조합해 이번 해외 MA의 이면 계약과 SJ그룹의 비밀 협상 전략 파일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와는 다른 경로를 택했다. 서진영 기자가 아닌 월스트리트와 연결된 해외 경제 전문 매체의 익명 제보 라인을 이용했다. 정보는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었으며 SJ그룹의 협상 전략과 그들이 숨기고 있던 부채 리스크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였다. 두 번째 선물이야, 강태준. 네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무대에서.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아침 뉴욕 증시 개장과 동시에 파문이 일었다. SJ그룹이 추진하던 수조 원대
M&A 협상 대상 기업의 주가가 폭락했고 SJ그룹의 신용 등급에 대한 긴급 경고 리포트가 쏟아졌다. 해외 언론은 SJ그룹의 기만적인 협상 전략과 숨겨진 부채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협상은 사실상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 진정한 지진이 일어났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강태준의 고함 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렸다. 그는 서재의 모든 것을 부수고 있었다. 수조 원이 걸린 계약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박 부회장 건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그의 경영 능력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더욱 그를 미치게 한 것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성이었다. 이 정보는 오직 그와 박 부회장, 그리고 핵심 법무팀 단 2명, 총 4명만이 알고 있는 극비 중의 극비였다. 경쟁사 강민혁 그들이 알아낼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아니었다. 이건 내부였다. 완벽한 내부자 혹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존재의 소행이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차가운 의심으로 변했다. 그는 박 부회장을 노려보았다. 당신인가? 박 부회장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회장님, 절대 아닙니다. 제 목숨을 걸고. 박 부회장은 자신의 비리건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태주는 박 부회장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그는 이런 치밀한 방식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칠 위인이 못 되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법무팀, 그들은 20년을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의 의심은 마침내 그가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단 한 사람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당장 내 개인 보안팀 알파팀을 소집해. 그는 박 부회장이나 그룹 보안실이 아닌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비밀 조직을 불렀다. 이 펜트하우스에 출입하는 모든 인간 단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샅샅이 뒷조사해.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알파팀의 조사는 신속하고 잔인할 정도로 철저했다. 하인들의 통장 내역, 운전기사의 통화 기록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모님 한지원의 파일이 강태준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태준은 그 파일을 무심코 열었다. 어차피 뻔한 내용일 터였다. 가난한 집안 식물인간이 된 아버지 빚더미. 그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그가 전에 대충 훑어봤던 이력서와는 전혀 다른 진짜 한지원의 정보가 그곳에 있었다. KAST 컴퓨터공학 및 금융공학 복수 전공 수석 졸업, 국가공인 디지털 포렌식 1급 자격증, 대학 시절 이미 국제 해킹 방어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기록, 아버지의 회사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 CTO 겸 재무 분석가로 일했던 경력. 강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가 장식품 인형이라고 불렀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해온 토끼가 아니라 늑대를 사냥하는 호랑이를 제 발로 자신의 굴에 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젯밤 그녀의 태연했던 표정을 떠올렸다. M&A를 묻던 그 순진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서재 앞에서 실수할까봐 걱정된다며 떨던 그 연기를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이 상황 전체가 사실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과 마주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공포와 뒤섞여 들끓었다. 강태준은 보안팀장에게 조용히 명령했다. 당장 이 펜트하우스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올려 내 서재와 서버 접근 기록 전부 다시 분석해. 그리고 내 아내를 밀착 감시해.
내가 모르는 단 하나의 움직임도 놓쳐선 안 돼. 그는 서재의 모니터를 켰다. 거실에 CCTV 화면이 나타났다. 한지원은 하인에게 저녁 메뉴를 지시하며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완벽한 가면을 바라보는 강태준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한지원, 네가 감히 날 속여 사냥꾼은 마침내 자신의 먹잇감이 자신을 사냥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서진영 기자는 뉴욕발 긴급 타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SJ그룹의 수조원대 MA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었다는 속보였다. 며칠 전 자신이 터뜨린 박 부회장의 개인 비리 스캔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파문이었다. 이것은 SJ그룹의 심장을 직접 겨냥한 지독하게 정교한 공격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SJ 그림자가 보낸 두 번째 신호이자 더 거대한 폭로의 서막이라는 것을. 첫 번째 제보는 분명 내부자의 소행처럼 보였다. 박 부회장의 은밀한 개인 금고를 털었으니까. 하지만 이번 건은 달랐다. 이것은 강태준 회장 본인의 핵심 전략 극소수만이 아는 MA. 이면 계약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 정도의 정보라면 제보자는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다. 그는 SJ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 서진영은 SJ의 그림자가 자신을 선택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단순한 확성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그는 서진영의 끈질김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라 거대한 체스판을 함께 둘 플레이어를 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보안 채널을 통해 답장을 보냈다. 당신의 제보는 MA 시장 전체를 흔들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여전히 건재하다. 당신이 가진 진짜 카드는 무엇인가? 당신의 목적은 돈인가 복수인가? 이대로는 당신도 위험하다. 만나야겠다. 그녀는 이미지의 제보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하지만 훨씬 더 절박하게 돌아왔다. 만남은 함정일 수 있다. 나는 지금 완벽하게 감시당하고 있다. 서진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감시당하고 있다니.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된 것일까? 이어지는 메시지는 그녀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강태준은 이미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다. 이것은 복수이며 동시에 정의다. 같은 시각 한지원은 펜트하우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노골적인 관찰과 의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남편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감시 대상 1호였다. 그의 오만함이 거치자 포식자의 냉철한 경계심이 드러난 것이었다. 펜트하우스 곳곳에 보이지 않는 눈과 귀가 설치된 것이 분명했다. 집사들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더 기계적이었고 강태준의 직속 보안팀, 알파팀의 그림자가 그녀의 동선 곳곳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 노트북, 심지어 그녀가 읽는 책까지도 감시 대상일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전실을 즉시 폐쇄했다.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숨결이 연기여야 했다. 강태준이 만든 화려한 감옥은 이제 그녀를 옥죄는 진짜 덫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이미 수십 번 시뮬레이션했다. 그녀는
이미 아버지 사건의 진실이 담긴 가장 치명적인 원본 데이터를 오프라인 저장 장치로 옮겨 강태준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 숨겨둔 상태였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세상 밖으로 꺼내줄 외부의 조력자, 바로 서진영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감시망을 뚫고 서진영과 접촉할 유일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것은 바로 강태준이 그녀에게 부여한 사모님이라는 역할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비서를 통해 청담동 D백화점에 VVIP 라운지 방문을 예약했다. 요즘 MA 건 때문에 회장님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 저까지 스트레스를 받네요. 쇼핑이라도 하면서 기분 전환을 좀 해야겠어요. 그녀의 이 순진한 불평은 감시팀에게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서진영에게 마지막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오후 3시 D백화점 VVIP 라운지. 블랙로즈 디자인 상담을 예약한 손님이라고 말해라. 시간은 정확히 10분. 단 한 번의 기회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만약 서진영이 미행당하거나 태준의 감시망이 VVIP 라운지 내부에까지 미쳐 있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약속된 시간 한지원은 알파팀의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VVIP 라운지의 가장 안쪽 방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자태로 차를 마시며 올가을 신상 핸드백 카탈로그를 넘기고 있었다. 완벽한 재벌가 사모님의 여유로운 오후였다. 잠시 후 라운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한 여성을 안내했다. 사모님 블랙로즈 상담건으로 예약하신 디자이너이십니다. 서진영이었다. 그녀는 명품과 어울리지 않는 날카롭고 실용적인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눈은 상황을 파악하려 빠르게 움직였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지원은 경호원들을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개인적인 디자인 상담이라 다른 사람이 듣는 건 싫군요. 10분이면 되니 문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경호원들은 망설였지만 사모님의 명령을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방 안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지원의 얼굴에서 순진한 사모님의 가면이 벗겨졌다.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 그리고 깊은 분노가 서린 전략가의 얼굴이 드러났다. 서진영 기자. 만나서 반갑군요. 내가 SJ 그림자입니다. 서진영은 잠시 숨을 삼켰다. 그녀는 제보자가 SJ그룹 내부의 고위 임원 혹은 강태준의 친인척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 그것도 신데렐라로 알려진 이 가난한 여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당신이었군요. 강태준 회장의 아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시간 없어요, 서 기자. 지원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강태준은 내 아버지를 파멸시켰고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빚을 담보로 날 이 감옥에 가뒀죠. 날 완벽한 인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그의 심장에 밝힌 독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서진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본론을 꺼냈다. 박 부회장 건과 MA 건은 시작에 불과해요. 내가 가진 진짜 카드는 강태준이 아버지의 사고를 직접 지시하고 불법적으로 회사를 탈취한 증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그리고 살인 교사를 입증할 자금 흐름 내역까지. 서진영의 눈이 커졌다. 살인 교사. 이것은 단순한 재벌 비리 스캔들을 넘어선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범죄였다. 그 증거 확실합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목숨보다 더. 하지만 난 지금 완벽하게 감시당하고 있어요.
이 펜트하우스 밖으로 데이터를 단 1바이트도 꺼내갈 수가 없어요. 강태준은 내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그 증거를 꺼내는 순간 난 아버지처럼 사고를 당하겠죠. 서진영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가 필요했다. 지원은 내부에서 모든 증거를 쥐고 있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서진영은 밖에서 모든 것을 터뜨릴 수 있었지만 내부의 핵심 증거가 없었다. 좋아요. 내가 뭘 하면 되죠? 어떻게 연락할 겁니까? 이 만남 자체도 기적이었어요. 더 이상 이메일은 없어요. 모든 통신은 감청당하고 있을 거예요. 지원이 자신의 샤넬 핸드백에서 화려한 디자인의 립스틱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건 겉보기엔 평범한 립스틱이지만 하단부가 분리됩니다. 그 안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어요. 그녀는 서진영에게 립스틱을 쥐어주었다. 내가 모든 증거를 이 안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강태준이 주최하는 다음 공식 행사 아마도 창립 기념일 파티가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에게 신호를 보낼게요. 수많은 카메라와 그의 눈앞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걸 당신에게 전달할 거예요. 정확히 10분이 지났다. 기억해요, 서 기자. 우린 둘 다 이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죠. 두 여성 한 명은 재벌가의 화려한 감옥에 갇힌 전략가, 다른 한 명은 진실을 쫓는 외로운 늑대. 두 사람은 비로소 위험한 동맹을 맺었다. 서진영이 디자이너로서 라운지를 떠나고 지원은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모님의 가면을 썼다. 그녀가 라운지를 나왔을 때 경호원의 눈빛이 그녀가 들고 있는 카탈로그와 핸드백을 샅샅이 훑었다. 강태준의 감시망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동맹은 결성되었지만 전쟁은 이제부터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강태준의 의심이 구체화되면서 맹독처럼 변해갔다. 한지원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감옥, 알파팀의 24시간 감시 체제 하에 완벽하게 갇혔음을 알았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분석되었고, 그녀의 모든 식사는 검사되었으며, 그녀가 읽는 책의 제목까지도 강태준에게 보고되었다. 하지만 지원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지하고 순진한 사모님의 일상을 연기했다. 그녀의 평온함은 강태준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어댔다. 강태준은 미칠 지경이었다. KAIST 수석 졸업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그 이력서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MA 협상 결렬로 인한 손실은 천문학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그를 격분시킨 것은 자신이 발밑에 벌레로 여겼던 여자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심리 게임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직접 찢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강태준은 평소와 달리 서재가 아닌 거실에서 지원을 기다렸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2잔과 함께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원이 침실에서 나오자 그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채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원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물음표를 띠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는 듯한 순진한 얼굴. 무슨 일이세요? 피곤해 보이는데. 피곤해 보인다고 강태준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 덕분에 아주 피곤해.
정말 연기력이 뛰어나더군. KAIST 수석 졸업생이 이런 무지한 여자 연기를 하다니. 아카데미 상감이야. 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녀의 상세한 이력서였다. 지원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시치미를 뗐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 이력서가 왜? 시끄러워. 강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더 이상 그 역겨운 연기 집어치워. 내 지시지, 박 부회장 비자금, 그리고 내 MA 전략까지 전부 네가 흘렸어. 감히 내 서버를 털어.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포식자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지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앉았다. 겁에 질린 사모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차갑고 지적인 분석가의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제야 알아보셨네요. 당신의 그 잘난 오만함이 눈을 가려서 내가 누군지 알아보는데 꽤 오래 걸렸군요. 강태준 회장. 그녀의 변한 태도에 강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가 알던 한지원이 아니었다. 네가 감히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었다. 회사를 빼앗고 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하려 했죠. 그리고 그 빚으로 날 협박해서 이 지옥 같은 결혼을 강요했고요. 내가 당신 밑에서 평생 인형처럼 순종하며 살 거라고 생각했나요? 강태준은 그녀의 직설적인 공격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방어하거나 부인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정면으로 부딪혀왔다. 증거 있어. 그깟 해킹한 자료 쪼가리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증거. 지원이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이 박 부회장과 나눈 모든 대화, 아버지의 브레이크 문제를 논의하던 그 추악한 목소리 자금이 흘러간 스위스 계좌 내역, 당신이 완벽한 덫이라고 불렀던 이 결혼 계약의 진실까지. 내가 가진 게 겨우 자료 쪼가리 뿐일까요?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을 알고 있었다. 그의 가장 깊은 비밀,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범죄의 핵심을 그녀가 쥐고 있었다. 너, 그걸 어디에? 내가 그걸 순순히 말할 것 같아요. 지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제 공세는 완벽히 그녀에게 넘어왔다. 내가 이 펜트하우스에서 사라지거나 사고라도 당하는 날엔 그 모든 증거가 즉시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서진영 기자는 물론이고 검찰 특수부, 그리고 당신의 경쟁자들 손에까지. 강태준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협박당하고 있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돈으로 사왔다고 생각했던 여자에게 그는 마지막 무기를 꺼내들었다. 내 아버지. 네가 까불면 당장 내일이라도 내 아버지 병실의 생명 유지 장치를 꺼버릴 수 있어. 네가 가진 그깟 증거난 돈으로 다 막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아니지. 이것은 그의 가장 비열하고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미 늦었어요. 강태준 씨 당신이 내 뒤를 캐기 시작했을 때 난 이미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당신의 알파팀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의 더러운 돈과 권력이 닿지 않는 아주 안전한 곳으로. 강태준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 그는 그녀를 묶어둘 인지를 잃었다. 그는 자신을 묶어둘 족쇄는 남겨둔 채 그녀의 족쇄는 이미 그녀 스스로 풀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지원. 그가 으르렁거렸다. 넌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돈. SJ그룹의 지분 말해. 얼마면 돼? 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했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돈난 당신 돈 따위엔 관심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 당신의 몰락. 그녀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은 날 가난한 여자라고 불렀죠. 돈 때문에 뭐든 할 거라고. 그래요. 난 가난했죠. 하지만 당신은 영혼이 가난해. 오만함에 눈이 멀어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강태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가 경멸했던 가난한 여자는 사라졌다. 그의 앞에는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그의 목줄을 쥔 채 심판을 기다리는 두렵고 강력한 적수가 서 있을 뿐이었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함은 이제 그를 가둔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다. 이제 어쩔 거지? 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어쩔 거냐고.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지원이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걸 바로 이 자리에서 천천히 지켜볼 거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의 제국이 잿더미가 되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볼 때까지. 전쟁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회장님. 심리전은 끝났다. 한지원의 완벽한 선전포고 앞에 강태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는 포식자였다. 구석에 몰린 짐승은 자비를 구하는 대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법이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순간 가장 잔인한 계획을 가동시켰다. 그의 눈빛에서 모든 이성이 사라지고 생존을 위한 냉혹한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SJ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이 불타기 전에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치려는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는 즉시 박 부회장을 비밀리에 호출했다. 박 부회장 역시 자신의 비리가 터진 이후 강태준과 함께 침몰할 운명 공동체였다. 회장님, 그 계집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박 부회장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시끄러워. 이미 늦었어. 강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일 모레 정기 주주총회다. 그게 내가 이 사회의 신임을 확인할 마지막 기회야. 어떻게든 버텨야 해. 하지만 그 애매이거는. 그래서 말인데. 강태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혹은 그 혼란 속에서 한지원을 처리해. 네가 아버지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깨끗하게 사고여야 해. 그녀가 가진 증거, 그녀가 사라지면 그 증거는 세상에 나올 동력을 잃어. 내가 가진 돈으로 언론과 검찰을 막을 시간 정도는 벌 수 있겠지. 이것은 살인교사였다. 박 부회장은 망설였지만 그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의 해외 계좌와 자산들은 알파팀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 주주총회가 끝나는 즉시 난 이 나라를 뜬다. 넌 한지원을 처리하고 뒤따라와. 이게 마지막 기회야. 두 공범의 마지막 음모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한지원이 이 펜트하우스를 감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곳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감시 초소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태준이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바로 그 보안 시스템을 그녀는 역으로 해킹하여 그의 모든 움직임을 손금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알파팀의 움직임과 박 부회장의 은밀한 방문을 통해 그들의 마지막 계획을 정확히 예측했다. 주주총회. 지원은 달력의 그 날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강태준에게 마지막 기회인 동시에 그녀에게도 모든 것을 끝낼 최적의 무대였다. 수많은 주주와 언론,
그리고 제게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그 자리. 그녀는 서진영 기자에게 보낼 립스틱을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강태준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과 살인교사, 증거가 담긴 마이크로 SD 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서진영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만을 남겼다. 주주총회 디데이. 프레스석 세 번째 줄. 신호는 레드 와인.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곳 대검찰청 특수부의 비공식 라인에도 익명의 제보를 넣었다. SJ그룹 정기 주주총회 당일 강태준 회장 해외 도피 예정.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당일 현장에서 확보 가능. 단 내부 조력자의 안전보장이 최우선. 마침내 주주총회 당일 SJ그룹 컨벤션홀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지원은 강태준의 순종적인 아내로서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창백해 보였지만 그것은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의 눈은 프레스석 세 번째 줄에 앉은 서진영 기자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연단 위에서 SJ그룹의 비전과 최근의 작은 위기들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모두 우리 SJ그룹의 성장을 시기한 외부 세력의 음해입니다. MA건은 일시적인 차질일 뿐 그의 거짓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지원은 자신의 손에 들린 레드 와인잔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하얀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강태준의 연설이 끊겼다. 이런 죄송합니다. 지원은 당황한 척하며 일어섰다. 잠시 화장실 좀. 그녀는 비틀거리며 프레스석 근처를 지나갔다. 박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알파팀 요원들의 눈이 번뜩였다. 사고를 일으킬 완벽한 기회였다. 그들은 조용히 지원의 뒤를 따랐다. 서진영 기자 역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쏟아진 와인을 닦아주는 척하며 지원에게 접근했다. 두 여자의 손이 스치는 찰나 화려한 디자인의 립스틱이 서진영의 손으로 건네졌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났다. 서진영은 즉시 노트북을 열고 립스틱 하단에 SD카드를 삽입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한지원 씨 어디 가십니까? 알파팀 요원 2명이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좀 비켜주시죠. 드레스가 엉망이. 지원이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요원 중 한 명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사고가 나기 전에 지금 뭐 하는. 지원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이었다. 서진영 기자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홀 안에서 서진영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연단 위로 뛰어 올라가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SJ그룹 강태준 회장의 살인교사 및 불법 자금 은닉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공개합니다. 모든 것이 멈췄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저 여자가 미쳤나. 당장 끌어내. 그가 소리치는 순간 홀의 거대한 스크린이 서진영의 노트북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KJ 직원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브레이크 문제는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강조와 사고든 아니면 그가 감당 못할 절망이든 우리는 결과만 얻으면 돼. 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강태준은 연단 위에서 망연자실한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바로 그 혼란의 틈. 지원을 붙잡고 있던 알파팀 요원들이 당황한 사이 지원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비상구 쪽으로 달렸다. 그곳은 화장실이 아니었다. 거기서 요원들이 뒤쫓았지만 이미 늦었다. 비상구 문이 열리는 동시에 검찰입니다. 강태준 회장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지원과 수사관들의 리더가 눈을 맞추었다. 지원은 그들에게 마지막 데이터가 담긴 USB를 건넸다. 도주 경로와 해외 계좌 내역입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서진영이 언론을 터뜨리는 동안 그녀는 검찰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은 것이었다. 박 부회장은 도망치려다 검찰에 붙잡혔다. 강태준은 연단 위에서 자신이 가장 빛나야 할 그 무대 위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비상구 쪽에 서 있는 한지원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제국을 무너뜨린 냉혹한 심판자였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강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SJ그룹의 주가를 나타내던 전광판이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경악에 찬 비명과 기자들의 고함 카메라 플래시가 한데 뒤엉켜 거대한 혼돈을 만들어냈다. 강태준은 연단 위에서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검찰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밀한다. 원칙을 고지했다. 강태준 씨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하는 소리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그는 마지막 순간 비상구 쪽에 서 있는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 그리고 가난한 여자라고 멸시했던 존재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끔찍한 불신만이 가득했다. 한지원은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검찰 측 리더에게 마지막 USB를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해외 도피 자금 내역과 공범자 명단입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복도 반대편에서는 박 부회장이 도주하려다 수사관들에게 붙잡혀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서진영 기자는 이 모든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내일의 헤드라인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SJ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의 붕괴를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강태준과 박 부회장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지원이 제공한 데이터는 SJ그룹 내부에 수십 년간 암처럼 퍼져 있던 부패의 네트워크를 통째로 드러냈다. 정관계 로비, 리스트 불법 승계 작업 수조원대의 분식 회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기업 범죄 스캔들이었다. SJ그룹의 주식은 거래 정지되었고 계열사들은 줄줄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 법정 싸움은 길고 지루했지만 증거는 차고 넘쳤다. 특히 강태준이 자신의 목소리로 브레이크 문제를 논의한 녹취 파일은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한지원은 증인으로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냉철하고 지적인 분석가로서 그녀는 강태준의 범죄를 조목조목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잃었던 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결혼은 당연히 무효가 되었다. 법원은 강태준이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그 빚을 이용해 협박과 기망으로 혼인을 강요했음을 인정했다. 판사가 혼인 무효를 선언하는 순간 지원은 조용히 법정을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지원, 그 자신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었다. 그녀는 곧장 아버지가 옮겨진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그녀가 강태준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마련한 곳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지원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창밖을 내다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강태준도 박 부회장도 전부 죗값을 치르게 됐어요. 아버지 회사도 기술도 이제 아무도 못 뺏어가요. 아버지 명예도 제가 다 되찾았어요. 그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병실 TV에서는 마침 강태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SJ그룹 강태준 전 회장 살인교사 및 천문학적 횡령 혐의,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지원이 잡고 있던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가 황급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기적처럼 열리고 있었다. 지원아. 몇 년 만에 들어보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한지원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마침내 맞이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고 아이처럼 울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몇 달 후, 서울의 번화가 펜트하우스가 아닌 햇살이 잘 드는 한 사무실. 펀드 기업 범죄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현판이 새로 걸렸다. 사무실 안에서 한지원은 재단 설립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이 입혔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자신감 있고 전문성 넘치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따뜻한 미소를 되찾은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재단의 기술 고문으로 딸을 돕고 있었다. 기자석에는 서진영 기자가 그녀를 향해 응원의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두 여성은 이 거대한 싸움의 유일한 동맹이었고, 이제는 새로운 정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지가 되었다. 한지원이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의 힘을 배웠습니다. 강태준은 저를 가난한 여자라고 불렀지만 진정 가난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제이펀드는 저처럼 거대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방패가 되고 그들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더 큰 정의를 위한 도구로 승화시켰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그녀가 지켜내야 할 무대처럼 보였다. 빚 때문에 팔려갔던 가난한 여자는 이제 수많은 피해자들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전략가가 되어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걷혔고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